안녕하세요. 저희는 K시드 기업 대표 홍기영입니다. 예, 사람 되게 많으시네요. 저희는 2013년도에 설립되어 지금 한 6년째, 킥스타터, 인디고고, 그 다음에 뭐 마쿠아케 같은 이제 한국을 제외한 해외 크라우드 펀딩 전문 기업이고요. 뭐 요즘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다 요즘은 뭐 알고 계시는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한 6년째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2014년에서 2015년 정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크라우드 펀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뭐 크라우드 펀딩 개념 강의보다는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의 플랫폼 비교라든가 아니면 해외 크라우드 펀딩 뭐 진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해외 진출 쪽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마케팅을 또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이제 강의하던 내용이랑은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원래 하던 강의 내용은 뭐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술술 외우는데 오늘은 내용을 조금 바꿔서 뭐 중간에 약간 뭐 버퍼가 생기더라도 뭐 이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영상팀 3명과 그다음에 마케팅팀 4명, 그다음에 해외 이제 인력 1명까지 해서 총 이제 저희 내부에서 영상부터 뭐 해외 크라우드 펀딩 뭐 진행, 런칭, 그다음에 법률까지 내부적으로 다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뭐 이제 많이 아시죠? 제가 2014년, 2015년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아니면 뭐 스마트 벤처 기업 이런데 대표님들을 많이 뵈면서 이제 그분들이 정부 지원 과제를 처음에 사업을 받으실 때 이제 대부분 언제까지 개발을 하고 언제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뭐 9월, 10월 정도에 해외 킥스타터를 통해서 제품을 런칭을 하겠다. 보통 사업 계획서에 이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스타트업들은 뭐 크라우드 펀딩 계획이 무조건 사업 계획서에 다 들어가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요즘 하드웨어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와디즈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뭐 열풍이긴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킥스타터, 인디고고를 제외하고 한국의 와디즈나 뭐 텀블벅도 많이 하시고 크라우디, 그다음에 일본의 뭐 마쿠아케, 캠파이어, 그다음에 대만의 뭐 쯔쯔시나 플라잉비 같이 그러니까 뭐 호주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프랑스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항상 사업을 준비하실 때 한국 와디즈, 그다음에 해외 쪽 진출을 원하시면 킥스타터, 인디고고, 일본 마쿠아케, 대만의 찌찌 정도까지는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 이제 대중이라는 뜻과 펀딩을 합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크라우드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도 뭐 기사를 쓰실 때 클라우드랑 많이 상당히 혼동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요즘은 많이들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크라우드 펀딩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형, 그다음에 대출형, 증권형,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보상형이고요. 뭐 다 알다시피 기부형은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처럼 그냥 조건을 바라지 않는 단순 기부, 그리고 그 금액으로 모여져서 뭔가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게 기부형이고요. 그다음에 대출형은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월 이자를 개인들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이고요. 그다음에 증권형은 뭐 다들 알다시피 회사 지분을 이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고 그 자금을 얻는 크라우드 펀딩형입니다. 그리고 보상형은 다들 알다시피 제품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 이후에 제품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보시면은 이제 제품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아이템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 제품에 유사 제품이 있었는지 그냥 크라우드 펀딩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공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유사 제품인데 실패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것들의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기사가 나간 곳과
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된 거, 뭐 이제 뷰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 기획, 뭐 카피라이팅, 디자인, 런칭 후에 이제 캠페인 운영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코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커들 질문을 하면은 저희가 답변, 응대, 그러니까 배송 전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년간 저희가 300건 정도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도 배울 겸 그다음에 대표님들과 협의를 해서 거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약 한 300건 정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도 있었고 많은 사례들도 봤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펀딩은 실패를 했습니다. 펀딩은 목표 금액이 뭐 한 10만 불 정도였었는데 10만 불을 못 모아서 뭐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제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크라우드 펀딩은 실패해서 자금을 못 받았지만 그 제품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다른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 뭐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뭐 몇십억 대의 투자를 받았던 기업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약 한 16개국의 수출까지 이제 성사시킨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펀딩도 크게 성공했고 투자도 크게 받았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성공했지만 결국 투자도 안 되고 유통까지도 안 됐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제일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지만은 뭐 펀딩이 안 돼도 투자를 받은 기업도 잘 된 거고 뭐 펀딩도 잘 되고 투자까지 잘 받았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펀딩은 잘 됐지만 그 이후에 유통이라든가 투자까지 안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세 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크라우드 펀딩 할 때도 많이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페블타임이라고 뭐 킥스타터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금의 킥스타터를 있게 만든 프로젝트가 페블타임이었고요. 페블타임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정도 가치까지 올라간 데 기여를 해준 게 킥스타터입니다. 그래서 페블타임이 킥스타터에도 뭐 감사를 해야 되지만 킥스타터도 페블타임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킥스타터 창업자 같은 경우면 그 창업자 같은 경우가 이제 공연 기획자 친구 3명이서 설립을 한 게 킥스타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들이 이제 공연을 만들고 싶은데 워낙 후원받기도 힘들고 투자받기도 힘들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투자받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연을, 기획을 아니면 음반을, 영화를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인데 이 지금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이 뭐 게임이나 음반 쪽이나 이쪽도 뭐 활성화가 잘 돼 있긴 하지만은 제품 쪽으로 이렇게 컨셉이 바뀌게 된 이유가 이 페블타임이라는 회사입니다. 페블타임은 미국에 있는 이제 스마트워치 개발 회사였는데 스마트워치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VC라든가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으니 투자를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VC나 투자자들이 야, 곧 있으면 애플에서 스마트워치가 나온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스마트워치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투자를 해서 애플과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냥 조그만 스타트업일 뿐인데.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페블타임 회사 이제 CEO들이 그렇게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킥스타터에다가 그냥 프로젝트를 올렸었죠. 그 가격이 약 한 139불 정도, 150불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나오자마자 처음 너희에게, 시장에 나오기 전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자, 오죽하면은 그 시계 뒷면에다가 킥스타터 베커라고 각인까지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킥스타터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스타트업이 그쪽으로 자금을 얻지도 않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10억이 넘는 이제 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이제 페블타임이라는 스타트업에게는 그만큼의 자금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양산도 있지만은 그 삼성과 애플과는 당연히 싸워서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이만큼 페블타임을 사는 그 니즈를 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투자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가 투자도 됐었죠. 그래서 킥스타터에서 이제 총 한 3번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두 번째 진행했을 때는
이제 이거 아직도 킥스타터에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최고 금액인데 약 한 230억. 230억에 이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구매입니다. 선구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가 아니라 선구매입니다. 230억 정도의 제품을 먼저 선구매를 받고 그 비용으로 양산을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지금은 결국 핏핏에 인수가 돼서 이제 좋은 가격에 팔리고 이제 뭐 대표는 또 다른 거를 하고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이제 VR 게임 장치였는데 이것도 킥스타트에서 27억 원의 펀딩을 성공하고 페이스북에 2조 원의 인수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지금 뭐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킥스타터에서 가장 큰 이제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왜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드웨어 스타트업 분들, 뭐, 여기는 대부분 이제 뭐 수출이나 해외 쪽으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쪽이 더 많으시겠죠. 근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 크라우드 펀딩은 저는 이제 최고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페블 사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대출,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망했을 때 그 빚을 안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킥스타터, 인디고고 모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지만은 사실은 베이스는 도네이션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금을 수령을 해서 킥스타터에서 그 자금을 수령을 해서 그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지만 많은 오류와 그 다음에 뭐 많은 어려움과 이렇게 해서 결국 양산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명확하다면 이 자금을 받은 게 뭐 제가 따로 명품백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안 나오게 되고 그 제품이 결국 망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킥스타터에서도 얘기하는 게 꿈에 같이 투자를 했고 그 베커분들도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부를 했고 그 기부에 대한 보상을 제품으로 받는 거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개발 과정에 다 썼다면 그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그 대표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나 대출이 아닌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지원금 또는 제품이라면 선구매 방식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만 베커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개발만 투명하다면 뭐 이런 자금적인 부분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대표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나 광고, 마케팅이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2B도 되고 B2C도 되고 뭐 B2G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저는 크라우드 펀딩은 초반에 거쳐가셔야 할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얻으실 수 있는 효과가 이제 뭐 홍보,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프로모션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 없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샤오미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에게 납품해주면 우리가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찍어서 판매를 하겠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결국 거절을 하셨죠. 거절을 하셨지만은 뭐 어쨌든 이런 프로모션, 그 다음에 초기 고객 영업, 그 다음에 뭐 판매, 유통, 투자 유치.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에게 통합 마케팅 플랫폼이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을 저는 다 봤던 사람이고, 실제로 일본의 소니 기업이 그 해외 크라우드 펀딩 인디고고를 통해서 4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인디고고에서 필립스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진행했을 때 일반인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디가 아니면 스타트업이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 건데 소니는 돈도 없는 기업도 아닌데 왜 니네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느냐. 소니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 제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 돈을 안 들이고도 광고도 하고 돈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이런 방법을 안 쓰는 게 바로 바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소니는 크게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에서 뭐 몇 손가락에 안에 드는 모 기업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쪽 이제 대기업에서도 담당자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던 게 뭐냐면은 킥스타터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킥스타터가 끝나도 이게 개발 과정이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으니 킥스타터 프로젝트가 끝나는 기간 전에 그냥 프로젝트를 취소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킥스타터 종료가 되기 전에 자금을 받기 전에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매하신 분들에게 결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2년이라는 개발 기간 동안 그분들을 응대를 하면서 끌고 갈 자신이 없는데 단지 이 제품이 실제로 팔릴지 안 팔릴지 이 돈을 주고 사라면은 몇 명이나 살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 정도 비용이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 쪽으로 진짜 뭐 영상도 촬영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비용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시장 상황 이 제품이 실제로 나왔을 때 몇 명이나 살 것인지 이게 정말 반응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끝나기 전에 그 반응만 보고 프로젝트를 취소하자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제 현재 준비는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아직 런칭은 안 되는데 뭐 나중에 뭐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취소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게 과하다 싶지만은 이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다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베커입니다. 베커. 베커는 뭐냐면 그 프로젝트에 서포트를 해줄 서포터분을 베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커가 바로 넓은 범위에서는 베커지만 이 베커라는 분이 정말 그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리 어답터라서 이 제품을 받고 리뷰를 해주실 분도 계시고 뭐 정말 바이어도 계시고 투자자도 계시고 뭐 유통사도 계시고 이 모든 분들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바로 저희 킥스타터 베커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게 그냥 일반 회사원도 많으시고 뭐 가정주부도 많으시지만은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계신 분 또는 얼리 어답터 미디어나 뭐 매거진 쪽에 기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미국이 한 60%에서 70% 정도 구매율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40%가 그 외의 국가에서 나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베커가 한 200~300명 정도가 쭉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200~300명이면 어디서 좀 홍보 아니면 블로그에서 내줬나 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통계를 봤더니 200~300명이 다 브라질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이렇게 사줬던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브라질에 있는 테크 쪽 유명한 블로거가 그 제품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거죠. 포스팅을 했더니 갑자기 저희도 생각지도 않았던 하룻밤 만에 브라질에 사는 유저들이 한 200명, 200~300명 정도가 구매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킥스타터 베커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투자, 유치, 뭐 유통 이게 다 가능한 게 모든 베커가 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언론에 나갔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간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이미지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이 정도고 뭐 저희가 뭐 최고 잘 됐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약 한 25억 그리고 판매된 그 대수는 15,000대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킥스타터 통해서 판매했던 국가가 93개국 판매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언론은 정말 저희가 나간 거에 대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언론이고요. 그럼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뭐 법인도 있어야 되고 계좌도 있어야 되고 SSN이라는 시민권 번호도 있어야 되고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국적에 상관은 없었지만 이번 달 8월 12일부터 인디고고도 정책을 바꿔서 미국의 법인과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IN이라는 법인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다행히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킥스타터에서는 오직 딱 하나만 보는 게 이 프로젝트가 사기성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고요.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은 바뀌었지만 법인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는 업체를 파트너로 해서 만약에 미국이나 인정한 데 국가가 아니라면 이 파트너를 통해서
온라인상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킥스타터에서 인정하고 있는 22개 국가가 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뭐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일본, 뭐 유럽 쪽에 뭐 스웨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쪽에 계신 시민권자나 아니면 뭐 친척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법인 설립을 안 하셔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또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준비가 되셨다 하더라도 뭐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과한 자부심들을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가 특히나 가장 중요하고요. 사전 마케팅, 요즘은 사전 마케팅도 많이 합니다. 뭐, 기존에 이메일 DB를 수집했다가 이제 오픈하는 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뭐 목표 금액의 100% 이상을 채워주시는 뭐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다 판단이 나고요. 그리고 백커들이 질문하는 것들이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소통도 해줘야 되고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렇게까지는 모르세요. 그냥 내 제품은 너무 좋으니까 바로 올라가는 순간 빵 터진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10개 중에 8개, 9개가 다 유사 제품 있는 제품들입니다. 한두 개 정도가 정말 이런 제품은 저도 처음 봅니다 할 정도고 나머지 8개, 9개는 다 유사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런 제품이 10억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15억은 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억 하신 분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시고 이 제품은 나보다 떨어지는 건데 10억 했으니까 난 20억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킥스타터에서 보통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게 35일에서 40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한 달이죠. 보통 한 달 안팎인데 한 달 동안 킥스타터 안에서만 약 4,780건, 4,800, 5,000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라이브가 되고요. 그중에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랑 테크 쪽은 약 한 600에서 7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공률, 성공 금액, 그 다음에 뭐 SNS 공유 수, 그 다음에 베커 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아무래도 킥스타터 들어갔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더 큰 금액을 모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게 항상 시간 비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3일 안에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게 이 시간 알고리즘상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위로 올라오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무조건 프로젝트가 런칭되자마자 상위에 우리 프로젝트가 계속 남아 있어야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가장 중요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이 괜찮으면 해외 바이어한테 가서 제품도 시연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SNS나 뭐 이런 킥스타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해외에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 킥스타터 인디고고 보고 제품을 몇 가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저희가 제품도 샘플을 받아봐서 시연을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컨택하는 포인트가 영상입니다. 영상 보고 이 제품이 시연되는 것들 보고 이거 괜찮다 싶을 때 요청해서 샘플을 받아보고 직접 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 다 촬영을 했던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마케팅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이 원래 처음에 2013년도 정도 이제 초기에는 소셜 펀딩이라고도 얘기가 많이 됐어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에게 자금을 받는 건데 소셜 펀딩은 뭐냐? 이제 소셜 쪽으로 광고를 하고 바이럴을 해서 이제 거기서 유입을 시킨다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다른 말로 소셜 펀딩이라고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또는 와디즈에 런칭을 하셨다고 해서 뭐 TV CF를 내보내거나 라디오 CF를 내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요즘은 TV에 있는 미디어들보다 SNS에 뭐 오늘 뭐 먹지 아니면 쿡캣 아니면 여행에 미치다 이런 미디어들이 훨씬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제품이 여행용품인지 아니면 애완용품인지 또는 테크용품인지 그거에 따라서 적절히 그런 미디어들도 미리 컨택해 놓으시고 뭐 약간의 자금이 들어갈 수도 아니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한 이후에 이런 미디어들 SNS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시간이 저는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이 많네요. 좀 빡빡하네요. 그래서 아까 영상도 보여드리고 해서 10분은 한 영상으로 좀 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께서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도 기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년간 300분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일을 했고 제가 상담 드리고 만나 뵙고 한 분은 그 2배 이상이 아마 넘을 텐데 제조업을 이제 프로토타입 과정에서 양산돼서 배송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가장 옆에서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힘든지는 아는데 하드웨어 쪽을 개발하시고 나면은 이제 제품이 나왔으면 홍보 마케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들께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박람회 쪽을 뭐 많이 중점을 두시지만 해외 쪽에 뭐 특히 CES 매년 뭐 CES 그다음에 IFA, MWC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때까지 홍보 영상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그때까지는 워킹목업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매년 이런 거 제품 홍보하실 수 있는 건 다 가시고요. 대신에 저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이 그 오프라인의 박람회만큼 온라인 박람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노출이 돼서 투자를 받을 수도 또는 크라우드 펀딩은 잘 안 됐지만 수출을 할 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페어를 좀 신경 쓰시는 만큼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도 런칭하시기 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CES나 IFA나 뭐 MWC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반의 반도 사실 해외 쪽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하실 때 신경을 안 쓰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CES 물론 파급 효과 좋습니다. IFA도 좋고 가셔야 되는데 킥스타터 인디고고도 펀딩이 잘만 성공되신다면 그 해외 쪽 그 페어 쪽을 박람회 쪽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높고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라우드 펀딩은 그냥 거쳐가는 시험 단계지만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시거나 신경을 안 쓰시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효과 보실 수 없고요.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듯이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하신다면은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효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뭐 추후에도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네이버에 K시드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